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박평원님,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김옥기님은 신고한 친구가 대단합니다. 고또리님 등등 많은 분들은 고교 내신이 입시를 좌우하는 지금의 이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학교 가는 길에 많이 들으시면서 지금 많이들 놀라셨어요. 그런가 하면 대구 연결한 거 들으시고 럼블님, 데프리카 실합니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주차장에서 일하는 그 알바 청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이팅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다, 응원한다, 이런 문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더운 날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뉴스닥,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더운 날 뚫고 오신 두 분의 패널부터 일단 소개를 하죠. 뉴스닥의 고정 패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웃고 계신 분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의 전직 의원이시죠. 안영환 전 의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영환입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환영 인사드리면서 오랜만입니다. 아니 사실은 들어오시는데 보통 이제 전직 의원 뭐 의원님들 오시면은 양복을 쫙 차려입고 오시고 전 박용진 의원도 양복 딱 입고 오셨는데 안영환 의원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세상에 오늘 몇 시에 오셨다고요 방송국에? 그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십시오. 예, 몇 시에 오셨어요? 32분에 도착했습니다. 6시 32분이요. 여러분 세상에. 집에서 5시 57분에 출발했습니다. 이야 왜요? 왜? 일어나자마자 왜? 아니 사실 이제 저희 집이 송파인데 예. 올림픽대로가 이 출근길이에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가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7시 출발 8시 넘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방송 시간 제가 이제 방송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늦으면은 지금 제작진들 얼마 이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잠을 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하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1시간 자다 올라왔습니다.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실성. 초창 기자 때 몸에 배인 성실함. 아니요, 저는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 와서 좀 빨리 자려고요. 안영환 의원님 환영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희가 뉴스닥 좀 나와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좀 집이 멀기도 하고 좀 뭐 바쁘기도 하고 이러시더니 세상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시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거. 아니 두 분은 박용진 의원과 안영환 전 의원은 충분히 좀 있는 사이신 거죠?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총질하던 사이였어요. 어떻게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문재인 후보를 그리고 우리 안영환 선배는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이렇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당의 대변인 역할로. 네. 선대위 대변인이니까 선대위 대변인으로. 얼마나 날이 서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게다가 더 전투적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선배가 볼 때는 싸가지가 없었겠지. 그래가지고 방송 때 한 2번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박용진 의원, 박용진 대변인, 이거 자네 정치할 거 아니야? 왜 이런 식으로 해? 뭐 거의 이제 한 2번 그렇게 사석에서 앞으로 정치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참 뭐뭐 없이 네 가지 없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만난 사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저의 본성과 이 성실함과 이런 걸 아시고 난 뒤에는 좀 친하게 대해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제 뭐 나무 일로 괜히 싸웠지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토론은 그 당시 격렬하게 했었고 그 당시 토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진영 대 대선이라는 거 진영 대 진영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하고 가면은 이제 캠프에서 와 우리가 이겼다 졌다 뭐 이런 식의 평판을 받는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왔다 지고 왔다 막 이렇게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게 이제 하다 보면은 감정을 다치는 표현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죠.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도 상한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후에 또
우리 박용진 의원이 예. 인성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성이 좋아. 그건 인정?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 그래가지고는 뭐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추천해서 나오라 했다고. 나 싫어 안 나갈래. 또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결국 안 좋게 만난 사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화기애. 네, 뭐 제 아주 좋은 후배이자 뭐 아우이자 뭐 이야. 사석에서 제가 반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분 그러니까 당도 전혀 다르고 살아온 궤적도 전혀 다른 분인데 뭔가 지금 보니까 인상도 닮으셨고 아 그래요? 좋은 그건 의미로? 엄청난 칭찬입니다. 저희한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박용진 의원, 안영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뉴스닥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좀 확인할 것이 안영한 전 의원은 지금 당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적 없으신 네. 거죠?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건 말 그대로 정치학을 전공한 평론가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평론 기대하겠습니다. 상한가부터 가죠. 박용진 의원님. 오늘은 그야말로 인생 상한가를 치고 계시는 분. 예. 오늘 하루는 인생 상한가예요. 누굽니까? 김병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내정자시죠? 김병준 내정자. 뭐 어제부터 뉴스를 온통 이제 그 차지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왜 이분을 인생 상한가다 오늘 예, 말씀을 예. 드리느냐면 예. 아시잖아요. 이분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이제 굴곡을 언제부터 보시느냐면 그 뒤에 잘 나가려고 교육부총리로 내정이 됐으나 맞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서 당권을 쥐게 된 그 당에 선수들의 저격을 당하셔서 예. 그 13일 만에 낙마를 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 제대로 취임도 못 해보고 이제 그랬고 예. 또 지난 그 촛불 전국 탄핵 전국 때 또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에게 전격 발탁. 그래서 이렇게 저 총리 서리로 딱 됐는데 예. 역시 여론의 반발과 또 뭐 여러 가지 본인의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해서 또 이번에도 낙마 이렇게 됐어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잊혀질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극하시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앞으로는 어떤 우여곡절이 또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오늘은 정치적 주목과 또 세간의 관심 이런 걸 다 끌는 상한가, 인생 상한가. 오늘이 정점 치는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병준 내정자 정점을 찍는 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이 정점일 것이다. 네, 저 말 많은 당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기 이른바 지금 들어가면 저분이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면 예.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 예. 오래되신 분들. 근데 그분들 전투력 최근까지 뭐 만만찮아요. 그렇죠. 이거를 국회 경험이 없는 분이 정치 경험이 사실상 없는 학자풍의 예. 김병준 교수가 예.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 들어요. 안영한 전 의원은 뭐 그 당 사정을 박용진 의원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아니요. 아셨던 분이니까. 거리를 드시는구나. 거리두기 하시는군요. 아니 우여곡절 끝에 정말 김병준 내정자가 되기는 되는 거죠. 네, 일단 네. 오늘 전국위에서는 무난하게 추인이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부터 궁금해요. 네. 사실은 주말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네, 네. 누구 디스를 해라 마라 이러다가 또 어떻게 갑자기 김병준 내정자로 정리가 돼요? 무난하게? 큰 싸움 없이? 그러니까 김병준 내정자죠. 예, 예. 내정자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정치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요. 사실 한국당 내에서도 예, 예. 제가 만났던 한국당 의원들이나 뭐 평당원들도 김병준 내정자가 예.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될 거라고 봤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나머지 후보 뭐 거론됐던 뭐 네. 현역 초선 의원들 전희경 의원도 그건 뭐 있었고. 전혀 거기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 당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냥 그래서 구색 이제 맞추기였던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상. 아니 사실 당이란 건요. 예, 예.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는 당이 살아있는 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그런 기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장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창준 의원이나 아마도 김병준 뭐 이제 내정자가 예, 될 거로 예.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은 김병준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 뭐 짧은 영광의 끝인지 긴 고난의 시작인지 같은 이야기겠죠. 예. 같은 이야기했는데 전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의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역시 안영한 전 의원도 오늘이 정점일 거다. 김병준 내정자의 오늘이 최고가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저 거예요? 정점이자 하락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사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혁신위원장 저도 뭐 옛날 비대위 혁신위원도 해봤습니다만 예. 정당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정당은 쇄신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 정당은요. 예. 회사 조직하고 틀립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예.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허. 봉급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리 줘가지고 특히 야당은 자리 주면서 그 정당을 통제 불가능합니다. 돈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 동기부여, 동기에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2년, 3년 끌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한국당이 혁신하려면은 혁신의 의지가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솔직히 얼마나 있는 것인지 지금 한국당 의원들 제가 만나보면요. 예. 아마도 당 혁신보다는 예. 내년 선거 내가 되는 거가 더 총선. 관심이고 그 관심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고냐. 어떤 사고요? 자, 지금은 어렵지만은 예.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뭐 최저임금 이런 후유증이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면은 예. 현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거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저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너무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막연한 확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설마 죽겠어? 이런 생각. 왜냐하면은요 현 정부는 여권은 무서운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 기무사 문건 파동에 보듯이 여러 가지로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 때문에 결국엔 돌아올 것이다. 막연한 기대, 무모한 희망으로 예. 지금 버틴다는 것. 혁신지가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가 maybe 제가 이제 추측컨대 예. 상임위 내가 어디 배정 받았을 때가 어제까지 최고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3, 4선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내가 어디 상임위원장 맡을 것인가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건 놓고 다투고 결국은 상임위원장 2년 임기인데 1년씩 나눠 먹게 하는 거고 예. 이런 정당에서 무슨 혁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역할에 대한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자, 임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예. 그런데 지금 총선이 내년 전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임기 그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비대위 체제를.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새로운 후임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예. 전당대회 전까지 혁신안을 만들어 온다는데 그 혁신안이 새로운 당대표가 어떻게 바꿀 수 모르는 거고 또 내년 분위기 바뀌면 그 혁신안 저도 만들어 봤거든요. 예. 통용 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아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안영환 의원이 6시 반에 오셨잖아요. 길게 하시네. 그래서 좀 제휴를 해주는 겁니까? 준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기 정치학 때문에 박사실하잖아요. 줄줄줄줄 쏟아내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개혁을 하기에는 예. 그 다급함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급해야 돼요. 그런데 선거가 내년 총선이 1년 9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2나 남은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1년 9개월밖에 안 남았겠지만 예. 그러니 뭐 안영환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 뭐 이번에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아니 가능성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참패했는데도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단 떨어진 건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니잖아 국회의원들이. 내가 아니라 우리 당일 뿐이다. 예. 국회의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박영진 의원이 있지만은 예. 국회의원 개개인 이름으로 예. 지적하고 비판받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들 전체로 두리뭉실 뭐 국회의원들 특활비 받았네 국회의원들 왜 갔다 오네 그럼 자기 일 아닌 거예요. 내 이름이 거론 안 되면. 국회 전체 일이니까 난 아닌 겁니다. 아니 자기 국회의원 아니라고 숲 저렇게 비밀을 얘기해줘도 돼? 숲 전체가 욕먹은다 해서 예. 숲속에 숨어있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숲이 고사되고 병걸리 가는 건 모르고. 그 아주 큰 문제네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네요. 언론서 지적하려면 국회의원 개개인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콕 집어서. 박모 씨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나를 그래요? 국회의원 전체 잘못했다면 전혀 느끼질 않아요. 그게 문제다. 지금 네. 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다. 개개인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위기의식이 아무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려고 해도 허공에 대고 휘두르는 꼴밖에 안. 그렇죠. 게다가 공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천권이 있고 없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박 의원님? 아니 뭐 그야말로 생사여탈권 다 준 거죠. 그래서 그 김병준 예.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총선까지다. 예. 이걸 정하고 가버리면 예. 그 앞에 줄을 쫙 서서 이렇게 뭐 그 오와 열을 맞출 거예요. 총선 공천권을 쥔다라고 말만 하나 떨어지면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에 무슨 총선과 관련된 원칙 뭐 그 혁신안을 만들었다. 뭐 상향식 공천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역원 해요. 다 배제다. 예. 이런 걸 했다 손치더라도 예. 다음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새로운 안을 또 만들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예. 그야말로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상가를 뭐 나가라하고 똑같은 것이랑 그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그렇군요. 정치 생존권.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천권을 행사를 쥐고 했습니다.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적인 당의 오너격이었던 문재인 예. 그 당시로만 전 당대표가 뒤를 받쳐줬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김병준 내정자 같은 거 받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구성원들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아마 가치의 문제란 토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혁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그 혁신안의 내용을 놓고도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집안 싸움 많이 벌어지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김병준 내정자를 상한가로 뽑아오셨는데 보니까 안영환 전 의원은 하한가로 또 상한가 하한가 두 분의 의견이 다른가 했더니 보니까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김병준 개인의 하한가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나 자리의 하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한가. 네. 오늘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물론 안 그러길 바라지만 당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뭐 야당도 보수도 다시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리 잡아야 그럼요.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길 바라지만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정치라 국가 운영의 틀이 세라고 한다면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균형 있게 날아야 그럼요.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요. 오른쪽 날개가 지금 부러진 상태입니다. 예, 이러면 국가 예. 운영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영환 전 의원의 상한가로 가볼까요? 상한가 누가 올라오셨습니까? 저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그건 기대를 담아서 한 이야기지요. 네, 사실 예. 현재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제는 좀 기이한 형태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선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이란 선출직 공직자와 예. 국회란 두 개의 공직이 있습니다. 예. 이 권력의 두 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가 오래된 의원 내각 차에서는 권력은 하나입니다. 국회 권력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줬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견제를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견제를 못 해왔지요. 특히 국회의장들은 여당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여당 말을 따르는 그렇죠. 거수기의 대표 이런 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희상 현 국회의장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문희상, 예, 민정수석 문재인 예. 그런 관계였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잘 알 뿐만 아니라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의 독주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그렇죠. 의미의 네. 문희상 국회의장. 한 분이 질문 주셨더라고요. 저희 사실은 그 월간 유인태 전 의원이 프로그램 고정 패널이셨거든요. 그런데 6월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얘기를 안 하고 가셨는데 이분이 국회에 사무총장으로 가게 되셨다는 거를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뭐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분이 사무총장으로 가셨다는 얘기도 여기서 우리 뉴스 청취자들께 전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 가볼까요? 하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예. 하한가 맞아요? 예.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서 인사도 하고 분위기 좋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삼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재밌는 판결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시는 누락했다는 겁니다. 네. 콜옵션과 관련된 공시는 누락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위아무야 버물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삼성 봐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공시 누락으로 인한 이른바 유죄 판결. 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검찰 고발로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분식회계 문제가 유죄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 그 운영진에게 큰 문제가 되죠. 그러나 공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에피스의 콜옵션과 관련해서 이걸 공시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락함으로써 바이오 에피스의 삼성 쪽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물산과의 통합, 합병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줬어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이재용 부회장이 날름 먹었는데 보세요.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용 그러니까 지난번 1심과 2심에서 풀려나왔잖아요. 1심에서는 그 승계 작업 존재 여부에 대해서 1심에서는 있었다는 거였고요. 2심에서는 지배력 확보 효과는 있었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실은 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풀려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죠. 예.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 중대한 사전에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이 고의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 분식회계 봐줬다 이렇게 하면서 화들 내시는데 증산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아주 너무 명확해서 만장일치로 이거는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공시누락 고의다. 그래서 이제 검찰 고발로 갑니다. 근데 검찰 고발을 갔는데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하죠. 만일에 중앙지검 특수부나 공정거래부한테 가면 이건 그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이걸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그냥 유야무야 이런 데로 보내거나 이래버리면 별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검찰의 사건 배당이 어디로 가는지만 중요하다. 요거 포인트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영환 의원님. 하한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도 가서 삼성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만났죠. 그때 사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 보통 우리가 자기 집을 지으면은 테이프 커팅을 할 때 누가 섭니까? 집 주인이 가운데 서지요. 주인이 서죠. 손님들 옆에 서는 거죠. 시골 동네 면사무소 만들더라도 면장이 가운데 서고 대통령이 옆에 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옆에 서요? 그럼요. 면장이 가운데 서는 거고 주인이니까. 호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오더로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번 공장을 보니까는 모디 총리,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그 옆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그 옆에 그리고 그 맨 끝에 주인이 섰어요. 주인이 손 모으고 서 있는 거예요. 난 이것 보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물론 우리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어쨌든 호스트입니다. 그런데 딱 호스트가 정치인 두 사람, 분명히 정치인입니다. 모디 총리,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두 정치인이 가운데서 테이프 커팅하고 저 구석대 밀려나 있는 거 보고 상당히 비굴한 태도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의전을 잘못한 거죠. 의전을 잘못한 거죠. 집 주인을 어찌 제끼고 본인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인이 그렇게 서라고 양보한 거겠죠. 제가 그런 의전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래요? 청와대에서 하는 청와대 거죠. 정해준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삼성을 떠나서 기업의 이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인도에서 일자를 얼마나 만듭니까? 삼성이. 그런데 의전을 인도에서 했든 청와대에서 했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호스트는 쫙 구석대서 손 모고 있고 두 대통령 정상들 가운데서 테이프 나머지 와서 그 테이프 커팅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이상 아시아에서 기업에서 이거구나. 전 느낄 수 있는 큰 장면이었어요. 의전을 보면서 박 의원님 마지막 한마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린 말씀이 없고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순서 누가 정했는지. 근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어떤 재판에서랑 이런 등등에서 사회적인 자기 위치 때문에 대통령한테 좀 공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좀 지나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검찰이 배당을 보자고요. 두 분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뉴스닥 안영환 의원, 박영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